자, 저희 두 번째 타임 시작합시다. 세 번째죠. 처음에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했고요. 이제는 국기법은 1시간 5분 만에 끝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파이널 특강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파이널 특강 수업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예상 문제 이런 거 가져가서 파이널 특강을 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과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리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응축된 논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다면 이제 저 두 번째 이제 2편에 법인세법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모든 수업은 저희는 항상 똑같습니다. 법인세법에서 목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걔를 뭐 총칙이나 또는 통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은 먼저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법인세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항상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가 됩니까? 개별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만 좀 옮길게요. 자, 여러분이 개별세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개별세법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개별세법이란 도대체 선생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법인세법도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개별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뭐가 될까요? 과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뭐가 될까요?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세 요건이란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어? 과세 예상 또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뭐가 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법인세법의 그죠? 과세 요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 개별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가? 그럼 모든 시험은 거의 다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됩니다. 그죠? 그 중에 이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이 1차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죠? 거의 핵심적 요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가? 이 과세 요건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세 예상이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는 게 뭐다?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기본적으로 그죠? 이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이 개별세법인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그치?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야 될 건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과세 대상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법인의 그죠?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치? 법인이 무엇인가 또 소득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그치? 정교하게 뭔가를 뽑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세법을 공부해봐야 계속 접대비에 헤매고 기부금에 헤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가 전체적으로 정확히 돼야 여러분이 세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법을 전개해 나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정할까요? 걔를 총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는 통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건 이 법인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역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명확히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뭘 정리한다?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을 명확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죠? 또, 그죠? 자, 그치.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내국법인, 외국법인도 영리 목적이 있는지, 영리 목적이 없는지에 따라서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외국법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영리, 비영리 이렇게 쪼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거야? 이 법인의 구분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소득에는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자 법인은 기본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사업활동을 그지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곧바로 여러분이 가서도 어디 국세기본법에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취급까지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가 제대로 된가. 그럼 이 소득이란 건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총칙에 정리하셔야 돼요. 계속소득이 뭐가 있다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개인과의 형평의 문제가, 과세 형평의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까. 또 해산 후에 남아있는 청산소득에 대해 정리해야 될 거예요. 또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과세 특례, 상생 협력을 위한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뭐도, 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의 종류와 이 네 개의 소득을 정확히 연결시켜서 그들을 매칭시키는 게 뭐가 됩니까? 법인의 소득, 즉 과세 대상을 포착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법인세법에서 굉장히 총칙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현재까지 이 세법학에서 이론형 문제로 법인세법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방법은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지급단계 조정 방식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 수령단계 조정 방식이 존재한답니다. 이때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생겨날까요? 법인세가 과세된 미처분 이익명을 가지고 뭐 할 때, 배당 등을 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가지고, 자, 뭘 할 때, 자, 배당 등을 할 때 지급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과 수령 단계에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급 단계 조정 방법으로는 뭐가 있나요?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단계에서 소득공제 등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존재합니까?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살펴보면 될 거고요. 수용 단계 조정 방법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뭐가 있나요? 법인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는 수입배당금 입금 물산입 제도하고, 벌산입 제도하고 또 개인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는 그로스업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인 주주 단계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개인 주주 단계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요, 과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내용하고 또 이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칙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또 하나 1차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사업연도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좀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요. 즉 외국 법인의 구분 기준 또 각 소득을 이렇게 4개로 쪼개서요. 각각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게 총칙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 너무에 여기 몰려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건데 여기도 너무도 간단한 원리에서 전개되니까요. 본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다른 교재들을 보면 뒤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법인의 소득을 포착하는 방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케이? 또 법인의 소득을 어느 과세 기간에 귀속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자,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뭐 볼까요?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손금하고 손금 불산입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부당행계산 부인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게 과세 표준과 자, 납부세 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과세 표준 계산 단계에서 여러분한테는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이 입금 불산입하고 연결되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입금 또는 입금 불산입하고 연결되는 주제는 지금 뭐가 있나? 여러분 시험에 항상 원파 따라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자산 수증 이익하고 자,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액은 원칙적으로 입금이다. 그러나 자,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으로 인해서 이 과세 표준 계산 단계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결손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결손금은 수급공제에 의한 환급하고 2월 공제되는 2월 결손금이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먼저 뭐가 됐다면 충당이 됐다면 여기서는 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자, 그 밖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칙에서 뭘 살펴봤고, 그죠? 자, 보세요. 법인의 구분 종류를, 그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득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2장서부터 한 7장, 8장까지 여기에 내용 전부 다 어디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던가? 영리내국법인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든가 오케이 또 영리외국법이라든가 비영리외국법이라든가 그지?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지 논의가 전개가 되질 않았다는가. 또 영리내국법인에 뭘만 가지고 했다는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만 가지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가지고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리내국법인에 각사업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도 있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도 있고 투자상생협력을 위한 과세 특례 적용을 봐서 미월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도 있다는 것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리내국법인에서만 한정을 해서 논의를 전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살펴볼 내용이 뭐가 됩니까? 그 밖의 법인세에서 첫 번째 볼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좀 먼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죠? 자 비영리내국법인의 그지?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그죠? 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연결납세 제도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밖의 법인세 부분에서 반드시 정리할 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또 외국법인의 법인세, 또 연결납세 제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같이 하시라는 거. 그럼 일장할 때 여기를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 출제할 확률이 꽤나 높은 그죠? 자 합병이나 자 분할 등에 대한 특례 등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전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법인세법의 내용은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종류를 잘 구별하고요. 이 소득을 잘 구별해서 각각이 왜 자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거기를 이유를 들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뭐예요? 자 각 사무 소득 금액을 뭐에 따라서 계산하는 경우나 간접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경우만 생겨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결산상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입금 산입 즉 가산조정 입금 산입 송금물 산입 또 사감조정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다. 그래서 이 소득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도 항상 여러분 국기법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국세부 가시적기하는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특히나 이 부분도 꽤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또 더 중요한 내용은 저는 법인세법의 원바 따라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손익귀속 시기로 기업회계는 뭘 씁니까? 오케이? 발생주의를 씁니다. 오케이?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러면서 발생주의라는 원칙을 쓰고 있는데 자 우리 발생주의는 뭐예요? 과세 속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에 대한 기업회 기준의 규정을 버리고 법인세법에서 자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구체적 기준을 쓰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권리의무 확정주의 의미를 명확히 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를 오케이 손익의 귀속 시기로 한다. 그때 확정된 때라는 말은 뭐야?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라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질 때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또 하나 이 자산부채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뭘 쓰고 있어? 역시
공정가치 기준을 쓰고 있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과소득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요. 또 그에 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도모를 위해서 뭐한다? 역사적 원가지 또는 취득원가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금 또는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 뭐 있나? 입금 뭐야? 자, 명확히 정리해야 돼. 순자산 증가 그래서 자본 출자의 납입, 그죠? 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걸 제외한 걸 말한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세를 따라서 얘네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입금과 손익을 포착할 때는 항상 뭘 쓰게 된다? 순자산 증가세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순자산이 증가하면 입금, 감소하면 손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 불산입, 손금 불산입 항목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부당의 계산 부인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뭐 하겠다?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겠다. 걔를 부당히 계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불공정 자본거래 쪽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부당히 계산에서 항상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한 거래가 되니까 걔를 행위의 이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당한 계산 방법을 적용했다는가? 그때는 항상 기준이 시가가 된다. 오케이? 그때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고가 매입과 저가의 항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걸로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는 결손금에 대한 2월 결손금 제도하고 또 뭐 있나요? 그죠? 중소기업의 경우에 결손금액, 그죠? 소급 공제이양, 자, 환급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건 2월 공제 방법, 이건 뭐, 그죠? 캐리 포워드 방법이에요. 캐리 백 방법이 되겠죠. 그죠? 소급 공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2월 결손 다시 한번 이 둘하고도 매칭시켜야 됩니다. 자산 수증익과 채무 면제 이익으로, 그죠? 자, 보전된 2월 결손은 당연히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밖에 법인세도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 연결납세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결납세도는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서 출제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개별납세도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적용 대상하고, 그죠? 좀 절차 정도 정리하시는 걸로 충분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병분할 특례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그치? 특히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의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시면서요. 그죠? 자, 뭐 적격합병으로 인해서 승계되는 것들, 이월교성비라든가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의 승계 요건들을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균형까지 잘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법인세법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수업은 전부 다 이렇게 그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얼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자, 저희가 해야 될 자, 보도록 하시죠. 그죠? 어디에 대한 내용을 갈까요? 그죠? 자, 어디를 갈까요? 법인세법 총칙으로 가서 아까 전처럼 수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국세기본법처럼 수업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차를 다시 큰 목차를 잡았으니까 세부 목차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 자, 가도록 합니다.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제1장에 통칙 또는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뭘 파악하시라는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정확히 좀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니까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자, 뭐를 구분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 쓰라 그러면 못 써. 오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 적용수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 그렇지 않고 외국에 있다면 외국법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내국법인은 뭐로 나눌 수 있어? 자, 영리 내국법인하고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분의 준거 기준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영리내국법인은 뭡니까? 그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야 될 건 뭐가 있다? 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그치? 개념 요소를 그쵸?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세 개가 존재할 거예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오케이?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서 민법 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 세 번째 법인으로 오는 법인 아닌 단체, 이 세 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상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 중에 뭐만이다? 각 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와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만 진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다. 이런 것도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자, 법인의 소득에 대한 구분을 좀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법인의 소득과 그치?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은 뭐가 있다?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중과세 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 있다? 지급단계 조정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수령단계 조정 방식이 있다. 다시 한번 지급단계 조정 방식에서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이제 뭐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배당 가능액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는 경우에 뭐 과세표준 계산 단계 소득금액 공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한다. 또 동업계획 과세특 내지도가 존재한다.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수령 단계에서는 법인 주주 단계 역시 조정 방법이 있고, 걔를 수입 배당금 입금으로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개인 주주 단계 조정 방법이 있다. 걔를 뭐 그로스업체다. 그래서 이 이중과세 조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분까지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중과세 조정이 더 크게 가면 뭣도 원천지유과세 원칙과 거주유과세 원칙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럼 외국 납부 세액공제도 뭐가 됩니까?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점. 그치?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그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말한다. 그치? 자, 이 이중과세 조정은 뭐다? 그치? 법인세가 그죠? 자, 뭐가 된 과세된 그치? 뭘 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 등을 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가 뭐고? 그죠? 자,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원칙적 모습이 되는 거고요. 또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방법으로는 그죠? 뭐가 있다?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안고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그치? 법인세뿐만 아니라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부분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는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럼 신탁은 뭐다? 위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위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과세 원칙은 뭐가 됩니까? 과세 대원칙은 그죠? 자, 뭐가 되는가? 수익자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신탁의 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신탁의 위탁자나 상속이 내고 과세한다. 오케이? 이 부분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요. 이 신탁이 어디에서 법인세법에서뿐만 아니라 부가세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게 위탁 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가 되는 것이야. 그런 것도 정리하시고요. 소득지에서는 원칙은 수익자 과세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신탁의 위탁자나 그죠? 신탁의 위탁자나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죠?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오케이? 그치?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죠? 자, 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꼭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1차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법인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은 다시 내국법인하고 자, 1차적으로 외국법인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시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외국법인 의 경우에도 영리내국법인 또 비영리내국법인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누구요? 국가나 지자체도 뭐가 됩니까? 그죠?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먼저 납세 의무자가 정해졌고, 그죠? 과세상을 다시 이렇게 쪼개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가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계속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그죠? 발생하는 소득을 각사무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토지 등 양도소득이 존재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존재할까? 청산소득이 존재할 거예요. 네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그냥 줄이겠습니다, 미관리소득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보세요. 영리내역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되고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과세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영리내역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과세되고 청산소득과 미관리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거에 명분을 두고 정리하셔야 돼. 이유는 왜 그럴까? 자,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지? 자,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자회사를 인도하거나, 그지? 국가등에 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또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그죠? 각 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지지만 청산은 해당 국가에 가서 하니까 지지 않는 것이고, 미관리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세법상 뭐가 된다는가? 자, 비과세 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죠? 전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죠? 과세 표준과 세율 계산 단계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사무소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간단하게 본다면, 그죠? 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죠? 자, 과세 표준 계산 단계에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가 아시죠? 입금에서 뭘 빼면, 송금을 빼면, 그죠? 자, 뭐가 나옵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접법에 의한, 그치? 자, 각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법인세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세무조정을 공부하는 건 세무회계에 있는 내용이라는가? 그죠? 각 사업 소득 금액에서 뭘 차감합니까? 오케이? 자, 2월 결손금 차감하게 됩니다. 그치? 자, 뭘 차감하게 될까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게 됩니다. 오케이?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과세 표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 문제의 주된 초점은 뭐가 될까요? 이 2월 결손금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때는 항상 뭐하고 비교해야 될까? 이 2월 결손금 공제는 또 하나 구별할 게 뭐 있다는가? 자산 수익과 채무 면제액으로 보존된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의안, 그죠? 공제의안, 환급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까? 또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야? 소득공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자, 배당 가능이 90% 이상을 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죠? 조정을 어디에서 하는가? 지급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법을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제되는 2월 결손금의 범위 멋지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신고한 결손금, 그죠? 또, 그죠? 법인세법상, 그지?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그지?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수령신고한 결손금 등이 포함이 된다. 다만 어떤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지? 자산 수익, 채무 면적으로 보존된 2월 결손금이라든가, 오케이, 그죠?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2월 결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외로 이쪽도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가시면 전체적인 얼개를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사업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2차 때는 사업연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사업연도는 왜 법인세법에 중요하냐? 그치? 자, 법인세법은 이 법인이, 그치? 태어나는 과정에, 그치? 자, 어디? 세법에 따라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태어나는 겁니다. 민법에 따라 태어나기도 하고, 상법에 따라 태어나기도 하고,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업연도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령에 정해지면 법령에 정하는 사업연도를 따르는 것이고, 없다면, 그죠? 자, 모든 법인은, 그죠? 설립 초기에 첫 단계로 뭘 해야 돼? 정관 작성해야 돼. 오케이? 그때 정관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죠? 정관의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없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업연도로 한다. 오케이? 신고한 사업연도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 합병이 날 수도 있고, 해산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날 수 있다는가? 그때 1차에서는 굉장히 사업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납세지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법인은 기본적으로, 그죠?
어디에 정관에 있는 또 설립등기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지지가 사업장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사업장 즉 납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따지고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역시 총칙에 정리해야 할 건 이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마인드를 좀 잡아야 되고요. 신탁소득에 대한 일반적 과세 원칙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과세상과 납세무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조문도 있고요. 또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이월결손과 역시 이월결손 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끝. 오케이. 그치?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역시 너무도 그죠? 그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2장 정리할게요. 그죠? 자, 가도록 합시다. 그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치? 자, 제2장으로 가서, 그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럼 세무조정은 무엇일까? 간접법에서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소득처분은 무엇일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간접법에 따라서만 생겨난 게 뭐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세무조정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고요. 소득처분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소득처분이 있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법인이 스스로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치?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2장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그죠? 제2장에, 그죠?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세무조정과, 그죠? 자,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건 항상 어디서만 나온다? 그지? 간접법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간접법에서만 뭐한다는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해드리겠지만 뭐 간단하게 하고 갈까요? 자, 간접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뭐 하는가? 가산조정을 하고 또 뭐랍니까? 차감조정을 해서, 그죠? 자, 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간접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그죠? 자, 뭐 하는가? 더하기 빼기 하는가?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왜 그럴까? 세법에서는 뭐라고? 각 사무소득금액은 입금에서 송금총액을 차감한다. 직접법에 따라 계산하는 걸 법인세법의 대원칙으로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다만 이 가산조정과 차감조정 항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해서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가산조정에는 구체적으로 뭐 있나? 입금산입, 송금물산입이 있고요.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이 차감조정 항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소득처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득처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당연히 뭐, 그죠? 소득처분은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에 따라서 달리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자, 가산조정 항목인 입금산입, 송금, 그죠? 벌산입하고 차감조정 항목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정리를 좀 합시다. 가산조정 항목의 경우에는, 자, 사회 유출 항목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사내 유보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차감조정에서는 무조건 사내 유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사내 유보로 갈 항목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 뭐, 그치? 더하기 유보는 플러스 유보가 될 거고, 그죠? 플러스 기타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가 될 것이고, 그죠? 마이너스 기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재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사회 유출은 뭐가 된다? 그지? 자, 배당, 또 상여, 그죠? 상여, 또 기타 소득, 그죠?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배당. 자, 누구에게? 상여. 또 기타소득 누구에게? 배당은 주주에게, 상여는 임직원에게, 기타소득 기타이자의 소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그죠? 자, 어떤 의무가 붙어요? 원천징수 의무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소득이 귀속되는, 그지? 자, 귀속되는, 그죠?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그죠? 종합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의 경우에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즉 소득 처분한 법인의 경우에는 뭐 원천징수 의무가 붙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지 국가에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귀속되는 개인은 이때 원천징수를 뭐다?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
사회유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 자, 사업을 영위하는, 그치? 자,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국가에 귀속이 되거나, 그치? 또, 그죠? 자, 뭐, 유출이 불분명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귀속이, 그치?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소득 처분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오고, 그치? 빽빽.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법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마다 세무조항과 소득처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 있어? 소득처분에 특수문제가 나오겠지. 오케이? 특수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오케이? 그치? 자, 뭐,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대표자 상해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상해 처분하게 되면, 그죠? 처분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붙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만, 소득세를, 그지? 누가 그 임직원이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대납을 하겠지. 그때는 기타 사회유출 소득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를 안고 가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어요? 횡령에 따른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자,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하고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두 개를 정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는 뭐다? 특별한, 그지? 사정이 없는 경우는 대표자 상해 처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시면 되겠죠. 이때도 대표자 상해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상해 처분하는 것이고, 그죠? 자, 이때도 뭐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죠? 사정이 없다면 뭐 한다? 대표자 상해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손해배상 채권 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상해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채권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손 발생하면 그때 뭐 한다? 이제 상해 처분할 수도 있고 대손금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소득 처분에 대해서 그치? 스스로가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무조사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발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치? 변동 통지서가 발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한 소득 처분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오케이? 과세 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그치?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내용이 위법했다. 그치? 그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부당했다. 그때는 위법 부당했다. 국세 불복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그치? 조세 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국세, 그죠? 징수권, 그죠? 소멸시효 기간에, 그죠?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기산일의 문제와, 그죠? 또, 그죠? 기간 종료일의 문제까지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국세부가 제척기간, 부가 제척기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같이 해 놓으시면, 그죠? 또 기산일과, 오케이? 종료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리하시면 될까? 분명 여기는 뭐야? 법인세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전부 다 뒤에 그죠?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한 소득 처분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의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지? 자, 뭐 법인이 신고를 해서 소득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신고일이, 그지? 당연히 원천징수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것들을 뭐하고, 그죠? 국세 불복하고 즉 항고소송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국세 불복하고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나온 게 뭐예요? 114페이지 소득 처분에 관한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정리를 좀 그죠? 멋들어지게 해 놓으시기 바라요. 거기에 쟁점사항은 이거라는 겁니다. 끝. 됐어요? 그죠?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장에 가면 뭘 배우나요? 그죠? 자, 제3장에 가면, 그치? 자, 손익귀속 시기와 그치?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 여기에 대해 명분을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돼요. 그때도 기업회계는 절대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법인세법의 손익귀속 시기는 뭐다? 오로지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되는 것이야. 그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거 도대체 뭐다? 그치? 자, 약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이 종료되고 나서, 그치? 자,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하는 건 뭐예요? 물건이 인도될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뭐한다?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는 뭐한다?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로 보겠다. 오케이?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손익 귀속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것들 있지? 감가상각비, 비용 배분의 과정이라든가, 오케이? 무효인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자산부채 평가 기준으로 그죠? 뭘 쓰지 않는다는 것이야. 오케이? 발생주의, 그죠? 공정가액을 쓰지 않는다는가. 그래서 취득원가주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원가주의에 예외가 되는 사항이 뭐가 될까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이 취득원가주의를 쓰지만 다만 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뭐 저가 매입한 경우에 시가, 저가, 그치? 매입가액의 차익은 예금 산입한다. 이런 것들이 예외 사항이 되겠지만 예외는 보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법인세법에서 손익귀속시와 자산부채 평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또는 취득원가주의 이걸 두 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오케이? 그치? 자, 기업 회계에 따라서, 그치? 자, 뭐를 없애겠다는가? 손익에, 그치? 자, 뭐를 조작 가능성을, 그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가? 그치? 조세 공평주의를, 그죠?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를 통해서 뭐 하자는가? 법적 안정성과, 그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죠? 이 규정을 뭐 하고 있다? 그치?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취득원가주의에 대한 명확한 준거 기준을 여러분이 그죠?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자산의 평가 손실도 원칙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외적으로 뭐 결산종을 전제로 재고산이라든가 고정자산이라든가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이 난 경우라든가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죠? 자, 평가 손실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요.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증도 뭐 보호모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증만 인정이 되는 것이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래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하나를 더 낸다면 그죠? 이 자산부채 평가에서 그치? 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그치?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기준은 조금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시대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그치? 자,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개로 쪼개면 되겠죠. 자,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라든가 또 금융회사의 경우 그치? 또 금융회사 외에 그죠? 회사 외의 경우, 그죠? 자, 당연히 금융회사는 강제평가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임의평가 기준이 작동되는 거예요. 또 평가 대상이 되는 것마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준을 좀 잡아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지? 3장까지 끝. 그치? 그리고 나서 4장, 5장은 껌딱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부채 평가, 그치? 또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게 흘러가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또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4장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 4장에서 우리가 할 내용은 조금 더 지금부터 그죠? 갑시다. 제4장 가서 정리한다. 뭐 있나요? 입금하고, 그죠? 입금 불산입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자, 글을 써야 되는 작업입니다. 세법학은.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자, 입금 불산입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가? 그럼 뭘 알아야 돼? 입금을 알아야 돼, 입금을. 그지? 그럼 여기서, 그죠? 입금과 입금 불산입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뭘 아셔야 돼? 자, 첫 번째 잡을 게 입금의 정의입니다. 자, 멋지게 정리하셔야 돼.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순자산 증가설에서 자본 출자의 납입,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정한 걸, 제외한 걸 말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응?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논의를 전개하는가. 그럼 무조건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가. 그리고 입금의 특수문제에서 간주입금이라든가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게 뭐 있나.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이게 출제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 첫 번째 의의가 나와. 그럼
자, 상법상 금전 또는 현물 배당은 아니지만 그치? 주주에게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의제 배당의 종류들을 정확히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때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면 당연히 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과세되지 않은 것들은 뭐 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식 소각이익의 2년 내 자본 전지원 당연히 배당이 그죠?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것이지만 2년 초과한 경우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배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랩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그지? 자, 입금에 산입되지 않는 그지?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지? 자, 그죠? 누구 회사가 그지? 배정받지 않음으로써 그죠? 자, 다른 주에 지분 비율이 증가했다는가? 걔네들도 뭐다? 그지? 배당으로 보겠다는가? 그럼 자, 의제 배당은 뭐다?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가치로 인해서 주주의 그지? 자, 뭐가 경제적 가치가 그지? 주주의 부가 그지? 증대되는 모든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의제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잡으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야 돼?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을 가야 돼. 그럼 무조건 나오는 게 뭐야? 그지? 첫 번째, 자산 수정이익하고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원칙적 처리 방법을 그죠? 정리하셔야 돼. 그럼 얘네들은 뭐야? 원칙은 입금이야. 원칙은. 오케이? 그럼 원칙은 입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다만 뭐 한다? 결수 2월 결수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정리하시라는 거. 또 하나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부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자, 뭐 출자 전환으로 인한 그쪽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출자 전환으로 인한 뭐에 대한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뭐가 있다? 과세 이연제도도 한꺼번에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의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의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대상 법인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또 효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 불산입으로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다? 그지? 자, 그죠? 자, 또 하나가 있다면, 그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숫자 계산을 볼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구나. 그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제는, 그지? 입금 또는 입금 불산입을 갔어요. 그럼 제5장에서는 뭘 볼까? 손금하고, 그죠? 손금 불산입을 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도 이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인세법은 뭘 가지고 따지겠다? 순자산 증가세를 가지고 따지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손금 또는 손금 불산입을 그저 공부를 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가 됩니까? 자, 첫 번째 손금의 정확한 정의를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손금은 반드시 자, 3개 요건이 들어갑니다. 자, 순자산 감속을 해서 자본 출자에 환급 또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정한 걸 제외한 것으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2개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 첫 번째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익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손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업무 무관 자산 또는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손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야. 오케이? 자, 또 하나가 뭐가 될까요?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손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글을 써가는 거야. 오케이?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법 소득의 경우에도 위법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것, 즉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해서 위법 비용의 지출이 있답니다. 그럼 위법 소득 자체가 뭐야? 수익이야. 그러니까 위법 비용의 지출이 있어서 그럼 뭐야? 순자산 감속을 해야.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가? 당연히 손금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업 관련성이 있고 수익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 비용도 뭐가 된다는가? 오케이? 손금이 된다는 걸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케이? 이런
뭐 또 이런 마인드로가 이제 판례를 암기해서 되겠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올해 그죠? 손금 중에 그치? 자, 법인이 지출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그치? 자,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자, 손해배상금에 대한 일반 원칙을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일반 원칙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죠? 자, 고의, 중과 실업 시 지출한 손해배상금만 한다?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 산입을 위한 일반 원칙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뭐가 있고,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죠? 있고, 또, 고의 또는, 그죠? 중과실이 그치? 없이 임직원이 그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였다는가 지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와 관련된 송금은 뭐다? 이건 송금에 산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 원칙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뭐예요? 그죠? 징벌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오케이? 그죠? 자, 예외 징벌적 뭘로? 그죠? 손해배상금으로서 손해배상금입니다. 그치? 자, 뭐를 실손해액을 뭐 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죠? 이 부분 반드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없는 비용 여기서 끝났잖아. 그치?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뭐 시험에 1차 때 나올 만한 내용이죠. 접대비와 그치? 또 그죠? 기부금 또 그죠? 자, 판관비 등을 정확히 좀 그죠? 구별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접대비는 뭐다? 업무 관련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기부금은 전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정인에게 지출한 재산적 적용이 가액이 되니까 정리하시고, 판매관리비는 업무, 그치? 수익 창출에 직접적 대응되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물산이 역시 또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할 거니까요. 이건 세무액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지급이자 송금 물산 아니면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업무무관 가지금 정도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급이자에서는 그지? 자, 송금 불산입에서는 그죠?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만 그죠? 자, 정리를 하시면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뭐 한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의 대상도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뭐 한다? 인정이자에 그죠? 자, 뭐 또 예금 산입의 대상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가지예금에 대한 세법의 규제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급이자 송금물 산입, 인정이자 예금 산입 또 뭐 있다? 이 가지예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된 상세권에서 제외, 또 대손금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안 될 거고요. 충당금과 준비금은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충당금 뭐다? 권리무 확정주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그지? 권리무 확정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지출에 대비하게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뭐가 나올까? 대손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그럼 대손금 뭐가 됩니까? 회수불능 채권을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때 대손금의 송금 산입을 위한 요건도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개별 사건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셔야 될 거야. 그치? 그때 대손금의 송금 산입을 위한 요건에 대한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을 정확히 첫 번째 뭐라는가?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금의 특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셔야 돼요. 채무보증을 위한 구상채권, 또 업무무관 가지예금 이런 것들은 뭐다?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다. 대부분 판례에는 또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가 끝납니까? 오케이? 송금 또는 송금 물산입에 대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그치? 순자산 증가설 또 업무 관련성과 관련된 특히나 이쪽에 그치? 업무 관련성 정의를 명확히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치? 5장 6 끝났고요. 6장을 가면 뭐가 나옵니까? 6장을 가면 부당예산 부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당예산 부인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의의가 아니라 첫 번째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뭐예요? 의의를 쪼개면 뭘로 쪼개지게 됩니까? 적용 요건하고 그렇죠? 자, 적용 효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요건에 대한 부분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할 것, 그치? 자, 뭐 행위에 이상성이 있을 것,
그죠? 또, 그죠? 뭐가 있습니까? 행위의 이상성, 그지? 즉,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한 행위일 것, 또 계산에 뭐, 그죠? 이상성이 있을 것, 그죠? 자, 즉, 부당한 행위일 것, 부당한 계산일 것, 즉,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당한 행위일 것, 부당한 계산일 것,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로 인해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을 것, 그럼 뭐 하겠다? 그지? 적용 효과, 그지? 관한 세무사항은 그지?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겠다. 대응 조정은 인정하지 않겠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져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것들을 따지면 되겠죠.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그죠? 크게 뭐가 있어요? 고가 매입하고, 그죠? 저가 양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그죠 불공정 자본거래 이런 것들 그지 보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적으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건 뭐가 됩니까?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 부당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로 인해서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면 관할 세무자가 뭐 하겠다?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간다면 가지입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입금에 대해서 만나 인정이자 입금 산입, 지급이자 송금으로 산입, 대손충당금 설정된 상책으로 제외하는 이유, 그리고 가지입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당해상 부인은 그죠? 이 소득 금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시가에 따라 재계산하니까 이 시가의 판정 문제도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지? 끝! 그지?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해서 고가 매입 저가용도 또 업무 무관 가지입금에 대한 그지? 규제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 쓸데없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개념이나 똑바로 알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공정 자본거래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7장에 가면 뭐가 나오나요? 그죠? 자, 과세 표준과 그죠? 자,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역시 자, 우리가 그지 반드시 기억할 게 결손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결손금은 뭘까요? 입금에서 이렇게 손금을 뺐는데, 그치? 자, 마이너스가 나온 게 뭐가 됩니까? 결손금입니다. 이 결손금을, 그치? 공제 방법으로는, 그죠? 자, 뭐가 있을까? 그죠? 첫 번째, 이월 공제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죠? 소급 공제에 대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월 공제의 방법이 이월 결손금이 되는 거예요. 소급 공제의 방법으로 우리 법인세법에 채택하는 게 뭐다? 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그때 2월 공제의 방법으로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오케이? 자, 직전에도 법인세가 신고가 됐어야 한다. 납부가 됐어야 한다. 또 직전에도 법인세 역시 납부세액을 한도로 뭐한다? 환급을 해준다. 오케이? 자, 뭐 일부 환급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소득공제도 다시 한번 하다. 그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다.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결손금의 의의와 그치? 결손금의 공제 방법에 역시 모든 내용이 초점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죠? 8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볼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측면에서만 여러분이 볼만한 내용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죠? 법인세 납부세액에 대한 계산에서는 자 어디만 본다? 이제 세액공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16년도에 모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볼 내용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아까 봤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대해서 꼭 정리하셔야 돼. 이것도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다시 한번 해놓고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재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거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재 이제 법인세 절차 규정이 나왔는데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도입이 된대요. 이건 법인세법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 나온다면 3점이나 5점 정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대상 정도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법인세법의 원천 징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내용 뭡니까? 자, 무신고 시 결정. 오케이? 자, 과소신고 시에는 경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 경정의 방법은 원칙은 뭐다? 역시 실지조사 결정이다. 장부 등에서 실지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부 등이 없거나 상부가 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그죠? 자, 우리가 그 밖에 법인세로 가서 정리를 좀 하고 갈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10장으로 갈게요. 그죠? 자, 그 밖에 법인세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그죠? 제 개인적 생각에는, 반드시 이쪽은 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쪽을 잘 아는 출제위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비어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그 밖에 법인세에서, 그죠? 가볍게라도 꼭 물어봐야 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뭔지, 이때도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뭘 가지고 공부하는가? 당연히 과세 요건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밖의 법인세를 볼 때도 청산소득의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그죠? 세 번째, 과세 표준은 무엇일까? 표준은 무엇일까?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 네 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야. 근데 당연히 이 세율은 안 나와. 그럼 어디까지?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과세 표준은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따지니까 그럼 청산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가?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 영리내국법인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가? 그렇게 따지는가? 그럼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될까? 청산소득 금액은 곧 과세 표준이 되는가? 그러니까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장외상가액에서 그죠? 뭐를 차감하게 되는 겁니까? 오케이? 자본금 등을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기본적 얼개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뭐한다?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총액이 아니라 세무상 자기자본 총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과세표준 계산의 특칙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됩니까?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죠? 자, 법인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이거는 어디에 한정되는 거고, 영리내국법인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죠?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뭐다? 과세상은 법인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모든 소득이, 각 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두 개의, 납세물을 지게 됩니다. 각 사면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 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초점은 어디에? 각 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에 초점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때 비영리 내국법인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서 민법 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오케이. 그리고 법인,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얘네들이 비영리 내국법인이 된다는 걸 아시고요. 거기에 과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때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 이 각 사무소득이 발생을 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는 경우에는 자, 당연히 뭘 한다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자, 지정기본으로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과세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제외 요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고유목적 사업비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을 한 경우에는 뭐 하겠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본으로 봐서 한도 내에서는 뭐 하겠다?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어떤 규정이 붙어요?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 정리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비영리 내역법인의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특례 규정을 작동을 시켜서 역시 뭐 할 수도 있다. 법인세 납세물을 지질 않고요. 독립된 양도소득세 납세물을 지도록 만들기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정리할 부분이 넘어가 있다. 외국법인의 역시 자 법인세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당연히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게 되는데 초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죠? 납세 의무를, 그죠?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치? 자, 납세 의무를 지는 방식으로 두 가지 구분 기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면, 오케이? 그치? 돼 있는 소득이 있거나 또, 그죠? 부동산, 그치? 양도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겠다는가? 그치? 자, 당연히, 그치?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하고 또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꼭 잡고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결납세도는 다시 뭐 출제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치? 계산 구조를 보지 말고요. 연결납세도의 적용 요건하고 그죠? 또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 절차 규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왜 그럴까? 연결납세도는 우리나라에서 그치? 자 상법으로 따르면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경우만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납세도는 개별납세도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제 세법학 연습에 역시 해설도 자세히 해놨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적용 요건 절차 역시 그죠? 또 적용의 포기 또 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죠? 저희 11장에 가면 그죠? 합병 분할 특례로 가서 합병 분할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뭘 갖고 하셔야 돼? 합병 분할 특례에 있어서는 역시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야? 적격과 자, 비적격의 그치? 자, 구분의 핵심. 자, 요건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 그럼 적격, 그죠? 당연히 뭐 합병이나 적격 분할이라면 적격 합병과 적격 분할의, 그죠? 자, 요건은 무조건 뭐 합니까?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논의가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럼 적격 합병이나 분할이란 뭐, 그지? 자, 뭐 하겠다는가? 그지? 기본적으로, 그죠? 과세를 하지 않고 이연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비적격, 그죠? 과 적격 합병 분할 또는 비적격 합병 분할 이 요건을 여러분이 먼저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죠? 이 적격 합병과 비적격 합병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에 대한 과세 이연이 됐어. 그럼 엄격가 뭐가 있을까? 그지?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자, 뭘 했다? 고용이 감소했다. 그지? 또 지분 비율이 감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하겠다? 그지? 저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았던 걸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뭐 있을까? 특히나 적격 합병의 경우에 뭐가 있나요? 그죠? 자, 특리를 두고 있다는가? 자, 뭐가 있어요? 그죠? 2월 결손금이나, 혹시 2월 결손금이나 또는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 등을 뭘 할 수 있도록, 그죠? 감면 등을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죠? 이런 것들을, 그죠? 승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조세를 그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뭐, 그지?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엄격한, 그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는가. 그럼,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합병으로 인해서, 그죠? 자, 이 부분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
부분은 기존의 종속회사가 되고 이거는 뭐가 돼서 흡수합병돼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B라는 곳이. 그러면 그죠? 이월결손금 공제도 어떻게 하겠다. 오케이. 자, 그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지? 소멸되는 법인 내에서 그지? 승계한 그지? 그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이 적격 합병으로 인해서 뭐하기 위한 그죠? 과세소득의 그죠? 뭐를 그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그죠? 어느 정도 법인세법에 대한 영정리가 좀 될 거예요. 꼭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 목표가 이거였어요. 오케이? 자, 뭐 한 거냐? 그죠? 1특을 통해서 또는 파이널 특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 이렇게 그죠?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 뭐가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어느 하나도 빼지 말고 제가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제 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법 하겠습니다.